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분석의 추부길입니다. 9일 치러진 필리핀의 대통령 선거에서 36년 전인 1986년 반정부 시위로 곤자에서 쫓겨난 마르코스와 이멜다 마르코스 부부의 장남이 있습니다. 마르코스 주니어가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현재 ABS, CBN 방송은 10일 현재 개표율 95.8%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6,700만 명 유권자 가운데서 마르코스 전 상원의원이 3,048만 표를 얻어서 경쟁자인 레니 로브레도 부통령 한 1,452만 표를 얻었는데 2배 이상 앞선 것으로 비공식 집계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유명 복싱 챔피언 출신으로 대권에 도전했던 매니 파키아오 후보는 350만 표 안팎의 낮은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현지 방송이 집계한 숫자는 이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부분적으로 취합한 비공식 집계입니다. 공식 집계는 좀 더 걸리하지 나올 예정입니다. 이달 말에 의회의 인증을 거쳐서 확정됩니다. 이 7,641개 이 섬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이 필리핀에서는 2016년 대선 당시에도 선거 이후에 3주가 지나서야 공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르코스 주니어가 당선될 경우에 오는 6월 30일에 두테르테 뒤를 이어서 6년 단임의 대통령이 취임하게 됩니다. 마르코스 주니어 애칭으로는 봉봉이라고 그러는데 이 봉봉 마르코스는 지난 1965년부터 1986년까지 필리핀을 장기 통치했던 독재자 마르코스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어왔었습니다. 아버지 마르코스는 시민들이 일으킨 피플 파워 물결에 굴복해서 하야를 하고 미국 하와이로 망명했고 3년 후에 사망을 했습니다. 아버지 마르코스는 1972년 계엄령을 선포해서 이 기업과 언론 등을 장악했고 군과 경찰은 수천 명의 반체제 인사들을 체포하고 고문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아버지 마르코스의 부패는 심각했습니다. 또 그와 그의 아내 이멜다 마르코스는 약 100억 달러를 빼돌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바른정부위원회가 환수한 것만 해도 한 34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일부에 불과했다는 이야기죠. 아직도 여전히 환수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데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이것도 다 스톱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코스 주니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우선 이 젊은 세대들의 전적인 지지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필리핀의 젊은 세대는 아버지 마르코스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무관심하죠. 반면에 이 마르코스 주니어의 젊은 세대 친화적 선거운동 방식이 큰 인기를 끌면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마르코스는 특히 이 아버지와의 차별화를 통해서 과거 아버지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희석시켰습니다. 또한 이 아버지 시대의 부패와 자신은 관련이 없다 그러면서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특히 틱톡 같은 이 소셜미디어에는 마르코스 일가의 범죄가 정적에 의해서 부풀려진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콘텐츠가 넘쳐납니다. 과거의 흑역사를 잘 모르는 젊은 층 표심을 겨냥한 것들이겠죠. 여기에 필리핀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 오히려 아버지 마르코스 당시의 추억을 되살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선택적 왜곡으로 인한 기억도 문제죠. 마르코스의 지지자들은 아버지 마르코스가 집권했을 시기에 부채 급증 등의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다 기억을 잊어버리고 필리핀의 당시의 병원이라든지 도로 같은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가 실시된 진보와 평화와 번영의 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횡령 등으로 부를 축적해온 이멜다는 올해 92살임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지갑을 열어서 돈을 건네서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명망가 집안을 유독 선호하는 필리핀의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도 이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은 7,60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용하는 언어도 80개가 넘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필리핀에서의 정치는 늘 소수 족벌 엘리트 정치 가문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지금 필리핀은 스페인 식민 통치 시절 땅을 얻어가지고 부를 축적했던 400여 개의 크고 작은 가문들이 족벌로서 필리핀의 크고 작은 섬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이른바 3G 그러니까 guns, goons, gold 그러니까 총과 깡패,
황금이 동원돼 가지고 선거의 판도를 뒤흔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주의적 지배 형태보다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에 대한 향수가 훨씬 강하다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에서 민주화 운동의 시도는 있었지만 그 민주화에 대한 성과도 빛이 바래지면서 다시 스트롱맨에 의한 권위주의로 필리핀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외신은 필리핀은 파퓰리스트로서 이 필리핀의 트럼프로 불리는 두테르테의 철권 통치에 이어서 권위주의 회귀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편 부통령 선거는 마르코스와 러닝메이트를 이룬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이죠. 사라 다바오 시장이 3,066만 9,569표를 받아서 승리했습니다. 마르코스 주니어, 그러니까 봉봉의 대통령 당선으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누구냐? 이 봉봉의 어머니이자 독재자의 아내였던 이멜다일 겁니다. 1986년 민주화 운동으로 사실상 남편과 함께 미국 하와이로 쫓겨나다시피 한 이멜다는 이 남편 마르코스의 통치 기간 동안에 역사의 길이 남을 사치를 부려서 이름을 알렸죠. 이멜다는 계엄령 선포 기간 동안에 복지부 장관과 마녀 시장도 역임을 했는데 이때 필리핀의 국가 재정을 엄청나게 횡령을 해가지고 사치를 부렸습니다. 그의 전기를 담은 영화가 있습니다. 이멜다라는 영화인데 여기를 보면 8년 동안 매일 구두를 갈아 신었는데 하루도 같은 구두를 신은 적이 없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 마르코스 부부가 하와이로 망명을 떠났을 때 이들이 살던 대통령궁 지하에 있는 커다란 방에는 최소 1220켤레의 구두, 그리고 세계 최윤류 유명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했던 최고급 의상과 핸드백, 장신구들이 발견돼 가지고 세인들을 경악시킨 바 있습니다. 심지어 이멜다가 지냈던 궁의 바닥은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천장은 수정 샹들리에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또 욕실에는 100% 황금으로 꾸며진 세면대가 발견되기도 해서 이목을 끌었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대법원은 1991년에 이멜다를 사면했고 다시 필리핀에 귀국해가지고 정치적 기반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992년에는 직접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234만 표를 획득해서 건지함을 과실했고 1995년부터 1998년까지 하원 의원을 지냈고 또 2010년부터 다시 하원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어머니 이멜다의 존재는 마르코스 봉봉에게도 상당한 부담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선도 모친인 이멜다의 권유로 출마했다라고 실토할 정도로 어머니 이멜다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코스가 취임하게 되면 권력욕의 화신인 이멜다가 90살을 넘긴 고령에도 불구하고 국정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 아들에게 훈수를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다수의 정치 애널리스트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남편 마르코스 시절을 추억하는 이멜다가 당연히 아들 마르코스를 통해서 과거 남편이 대통령직을 수행했을 때 영화를 다시 누리려 할 것이기 때문에 강한 권력에 대한 의지와 애착으로 이 봉봉 당선인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변수는 봉봉의 아내 리자입니다. 62살인데요. 이 퍼스트레이디로서 리자는 이멜다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고 이미 선언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런 노선이 과연 이멜다하고 어떤 충돌을 빚게 될지도 주목거리입니다. 문제는 이 봉봉의 외교 정책일 겁니다. CNN과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은 봉봉이 현 두테르테 대통령의 친중 행보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이 친중국 정책을 펼칠 경우에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중국 해상 포위망에 구멍이 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CNN 그러면서도 이 봉봉이 집권을 해도 필리핀에서 반중 정서가 커진 만큼 친중 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분석은 현재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임기 초기에는 철저한 친중 행보를 보였지만 중국의 배신 때문에 나중에는 친중 행보에서 발을 빼면서 다시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분명한 것은 마르코스 당선인이 근본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6년에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중국 및 러시아하고 더 긴밀한 관계를 모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선견지명이 있다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러면서도 미국을 완전히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미중 간의 교묘한 줄타기를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에서는 두테르테 현 대통령보다 마르코스 당선인과 외교 관계를 구축해가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마르코스 당선인이 두테르테 대통령보다 더 실용적이고 보안과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의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지금 필리핀이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봉봉 마르코스가 경제 회복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특히 국제적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놔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등을 돌리는 정책을 구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봉봉 마르코스는 대선 기간 동안에 사회 기반 시설의 대대적인 확충을 공약했는데 이런 공약 수행에 중국의 자본들이 거대 유입된다 그러면 봉봉 마르코스도 다시 탈미친중, 그러니까 미국과는 좀 멀리하고 중국과는 가까이 하는 정책을 펼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두테르테도 집권 초반에 봉봉 마르코스가 구상하는 중국 자본 유입을 통해서 사회 기반 시설 확충을 노렸습니다만 중국의 부도 수표 때문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봉의 선택이 주목된다 할 것입니다. 화이트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